박말순 할머니는 올해로 70살입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거칠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재래시장 좌판에서 보낸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말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5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잠옷을 벗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세수를 간단히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로 나섭니다. 도매시장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립니다. 첫 차를 타고 가면 시장에 도착할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도매상들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순은 익숙한 손길로 채소를 고릅니다. 무, 배추, 상추, 시금치, 제철 과일도 몇 상자 골라 담습니다. 할매, 오늘은 배추가 싱싱해요. 한 박스 더 가져가세요. 단골 도매상 주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야겠네. 고맙소. 말순은 수레에 물건을 가득 실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좌판에 도착하면 아침 7시쯤 됩니다. 말순은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고 정리합니다. 흙이 묻은 문은 깨끗이 닦아내고 시든 채소 잎은 떼어냅니다.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장사는 늘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만 원을 벌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새벽에 미리 싸온 김밥 2줄이 전부입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말순이 요즘 장사 어때? 에휴, 말도 마소. 손님이 통 없어. 맞아. 우리도 이제 늙었나 봐.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면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남은 채소는 다시 수레에 싣고 좌판을 정리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 8시가 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순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박진수는 올해 48살입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지만 소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내 최은주의 말에 잘 휘둘리는 편이었습니다. 큰아들 네 가족은 말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에서 5년째 동거 중입니다. 며느리 은주는 42살로 고등학생 딸 수진이와 중학생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박진호는 45살입니다. 형과는 달리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비소에서 일을 배웠고 지금은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직설적이고 정의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말순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박영수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 진호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말순은 그날 이후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도 억울하지 않소. 아이들은 당신이 잘 키워줄 거 아니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말순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대주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말순은 15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가 정비소를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진호는 성실하게 일해서 3년 만에 돈을 갚았습니다. 말순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장사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관절염 약, 한 달 약값만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말순에게는 작은 낙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말순은 장사를 조금 일찍 끝냅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말순이 로또를 사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 장을 샀습니다. 당첨되지 않았지만 꿈을 꾸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매주 한 장씩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1,000원. 말순에게도 부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값, 커피 한 잔 값보다 쌌습니다. 그 1,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희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면 뭐 할까? 말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순의 집 대출금 갚아주고, 진호 가게 좀 넓혀주고, 수진이, 민준이 학원비 좀 보태주고, 그리고 작은 집 한 채 사서 조용히 살면 되겠지. 말순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살.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린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첨은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5등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믿으며 매주 1,0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아들네 가족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말순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8시 35분.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산 것입니다. 자동으로 찍은 번호였습니다. 말순은 번호를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첨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통 안에서 공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첫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7번. 말순은 로또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7이었습니다. 오, 하나 맞았네.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두 개 맞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15번. 두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15였습니다. 두 개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23번. 세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번호도 23이었습니다. 23. 말순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2번. 네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네 번째 번호도 30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순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40번. 다섯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로또 용지를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도 40이었습니다. 마지막 번호입니다. 45번. 여섯 번째 공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도 45였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10번입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일치했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로또 용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 15, 23, 32, 40, 45. 보너스 번호 10.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등. 내가 1등? 말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당첨금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50억 원입니다. 당첨자는 한 명입니다. 50억 원. 말순은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50억. 50억 원.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놀라움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가 모두 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소. 우리 해냈어.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걱정 안 해도 되겠소. 손주들도 잘 키울 수 있겠소. 말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시장, 무거운 짐, 아픈 허리, 모자랐던 생활비.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큰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5번째 신호음에서 진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진수야, 엄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뀐대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진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아니다, 아픈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말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다. 네? 뭐라고요? 로또 1등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농담 아니다. 정말이다. 50억이란다. 50억?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로? 그래, 틀림없다. 엄마가 지금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50억이요? 50억? 그래, 정말이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지금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다시 둘째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는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호야,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다. 네? 진짜요? 1등이다. 50억. 헐. 어머니, 정말요? 장난 아니시죠? 장난 아니다. 어서 와봐라. 네. 지금 바로 갑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로또 용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황급히 열렸습니다. 큰아들 진순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진수, 은주, 손녀 수진이, 손자 민준이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당첨되신 거예요? 그래, 정말이다. 말수는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진수가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7, 15, 23, 32, 40, 45. 진수는 인터넷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어머니, 정말 1등이세요.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는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대박! 할머니 대박!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곧 둘째 아들 진호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진호, 아내 혜진, 딸 지은이까지.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야 보상받으시는 것 같아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진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울긴 왜 울어? 기쁜 날인데. 말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는 웃음과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장 그만두셔야죠. 새벽에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바로 은행 가셔야 해요. 당첨금 수령하셔야죠. 그래야겠지? 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고맙다, 진호야.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도 신경 써야죠.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부터 받으셔야 해요. 진호도 의견을 냈습니다. 말수는 모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이 돈을 잘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고 큰아들 네 가족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해냈소. 말수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소. 손주들도 잘 키울 수 있겠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50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행운이 가져올 또 다른 무게를,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족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그녀는 곧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겠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겠지. 우리 가족은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욕망은 이성을 잠식하고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말순의 평화로운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행복하리라 믿었던 당첨금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첨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복권 당첨금 수령을 위해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35억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통장 잔고를 보며 말수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순의 가족은 말순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에서 함께 생활한 지 5년째였습니다. 며느리 최은주는 42살로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은주는 결혼 전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커리어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말순이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주는 그 결정을 10년 넘게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당첨금 수령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혼의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이 돈은 엄마 혼자 쓸 돈이 아니다. 너희들과 손주들을 위한 돈이야. 어머니.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고 받으신 돈인데 어머니께서 편히 쓰셔야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이제 오래 살지도 않아.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다. 그때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생각해둔 계획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은주는 준비해온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요, 우리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낡고 좁잖아요. 강남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30억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강남? 거기는 너무 비싸지 않니? 어머니, 지금 돈이 있잖아요. 좋은 곳에서 살아야죠. 게다가 애들 교육도 생각해야 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고3이에요. 대학 가면 유학 보내야죠. 요즘 애들은 다 유학 가요. 미국이나 영국 좋은 대학 보내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해요. 2억? 말수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중학생인데 특목고 준비시켜야 해요.
강남 가면 학원도 좋은 데 많고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경력이 다 끊겼잖아요.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제 삶도 찾고 수입도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5억 정도면 강남에 괜찮은 카페를 낼 수 있어요. 진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건 좀. 왜? 나는 10년 동안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았어. 이제 내 삶 좀 살면 안 돼?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네, 어머니. 아파트는 지금 사는 집도 괜찮다. 좁긴 해도 우리 살기엔 충분해. 그리고 손주들 공부는 국내에서 해도 되지 않겠니? 유학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이 있으면 투자해야죠. 애들 미래를 위해서요.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엄마는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나눠 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머니 명의로 정기예금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도련님은 왜 끼어드세요? 우리 가족 일인데. 뭐라고?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진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형수님은 어머니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말하시네요. 강남 아파트에 유학의 카페까지. 그게 다 얼마인데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간섭이야? 집안일? 이건 어머니 돈이라고요. 말수는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들 해라. 가족끼리 왜 이러니? 거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 진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여보, 형수님 말이 좀 과했어. 어머니가 놀라셨잖아. 과해.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하는 건데. 당신은 맨날 동생 눈치만 보고.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은주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말순 몰래 강남 부동산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복덕방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30억대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평수가 작았습니다. 더 좋은 곳을 보려면 40억은 있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강남은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지금 사두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렇군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유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명문대 학부 과정은 1년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4년이면 최소 2억 5천, 생활비 포함하면 3억은 잡으셔야 해요. 3억이요? 네, 그것도 최소 금액이에요. 은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40억, 딸 유학비 3억, 아들 교육비 1억, 카페 창업 5억. 합계 49억이었습니다. 당첨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은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녁 무렵 은주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됐잖아. 그런데 돈을 안 쓰려고 해. 답답해 죽겠어.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써야지. 너희랑 같이 사는데 당연히 너희한테 돈 써야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아끼려고만 해. 은주야, 내가 잘 설득해야 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알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은주는 전화를 끊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살지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힘들겠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어. 뭐? 진짜? 친구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얼마? 35억. 헐, 대박이네.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러움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너희 이제 강남 가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돈이 있는데 왜 그런 데서 살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지금이 기회야. 내 인생 좀 살아. 너 10년 동안 희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히 보상받아야지. 그치? 은주는 친구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애들도 유학 보내. 요즘 애들은 다 해외 나가. 국내 대학은 경쟁력이 없어. 카페도 차려. 너 그거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 친구들은 은주의 계획을 부추겼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말순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강남 아파트 좀 보고 왔어요. 은주야, 엄마가 아직 결정 안 했잖니. 어머니,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해요. 하지만, 어머니, 수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말수는 손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유학 가고 싶어 하니? 당연하죠. 요즘 애들은 다 가요. 어머니, 손주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하셔야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중요하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손주들이 뒤처져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말수는 점점 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남편 없이 혼자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라. 저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 꿈도 포기하고 오로지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수발 들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주야,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저도 제 삶 좀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욕심인가요? 말수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은주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이제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은주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강남 아파트만이라도요. 제발요. 말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한번 생각해보마.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진호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형수님이 자꾸 어머니한테 돈 이야기 한다면서요? 너 어떻게 알았니?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형수님이 부동산 돌아다니며 어머니 돈으로 집 산다고 말하고 다닌대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형수님이 요즘 이상해요. 진호야, 내 형수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해해줘라. 어머니, 고생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이 생겼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걸까? 은주 말이 맞는 건가? 손주들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진호 말대로 조심해야 하는 건가? 말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모, 저 은주예요. 응, 은주야. 무슨 일이니? 우리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되신 거 아세요? 아, 들었어. 대단하시더라. 네, 그래서요.
우리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요. 오, 잘 됐네. 고모도 나중에 놀러 오세요. 넓은 집으로 갈 거예요. 은주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말순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으로 투자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코인, 해외 부동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돈을 잘 굴리면 100억도 만들 수 있어. 은주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투자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돈은 굴려야 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투자하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말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어요. 투자? 네, 이 돈을 그냥 놀리면 안 돼요. 굴려야 해요. 은주야, 투자는 위험하단다. 어머니, 요즘은 다 투자해요. 저 믿고 맡겨주세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은주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계획을 다시 정리했어요. 은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40억, 수진이 유학 3억, 민준이 교육비 1억, 제 카페 5억. 합계 49억입니다. 둘째 아들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어머니 돈을 거의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사시잖아요. 형수님,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만들 해라. 제발. 하지만 아무도 말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하리라 믿었던 당첨금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잠들지 않고 계속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절대로. 집안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또 당첨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은행에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알았지만 이내 친척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말순의 당첨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첨 후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이모, 저 민수예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카 김민수였습니다. 말순의 시동생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조카였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들어와라. 말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앉아라.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차를 내왔습니다. 이모, 당첨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수야. 이모가 평생 고생하시더니 드디어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이모. 왜 무슨 일 있니?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말수는 짐작했습니다. 민수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지금 빚이 2억 정도 됩니다. 이자도 감당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저 좀 도와주세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사업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말수는 난처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사업이 안 되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게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거래처 정산도 해야 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고. 그래도 5천만 원은 큰 돈이다. 이모, 제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 좀 해보마. 정말요? 이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기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빨리 답 주세요. 민수가 나간 후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말순보다 5살 어린 박순자였습니다. 언니. 순자가 들어오자마자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오랜만이다. 언니 당첨됐다며? 정말 대단해. 순자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지. 언니 복 많아서 그래.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좀 살겠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후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 뭐? 매형이? 응. 당뇨 합병증이래. 수술해야 한대. 말수는 놀랐습니다. 그래? 큰일이네.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 정도래. 보험이 있긴 한데 자부담이 2천만 원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알지? 애들 대학 등록금에 전세 대출 이자에. 돈이 하나도 없어. 순자야. 언니, 나 좀 도와줘. 제발. 매형이 죽을 수도 있어.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촌 동생의 사정도 딱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순자가 돌아간 후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 친척 고모부였습니다. 말순아, 나 고모부다. 아, 고모부님.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당첨됐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말순아, 너 이제 돈 많잖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 전세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억 정도면 되겠다. 1억. 말수는 어지러웠습니다. 고모부님,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너 35억 받았잖아. 1억쯤이야 대수냐? 고모부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5천만 원만이라도. 응? 말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 답 줘. 다음 주까지 돈이 필요하거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에는 또 다른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옛날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에는 시장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빚을 갚아야 한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말순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순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화는 더 많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말순은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또 찾아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할까 고민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진수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조금. 말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자꾸 찾아오니? 그래.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도와주실 순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다들 어려운 형편인데. 어머니가 착하신 건 알지만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예요. 진수의 말이 옳았습니다. 말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거절하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할까? 네, 그래야 해요. 그날 이후 진수는 말순 대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찾아오는 친척들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수야. 어머니 좀 만나게 해줘. 죄송합니다. 어머니 의사가 그러세요. 우리가 남이야? 친척인데. 죄송합니다. 진수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친척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씨 아들이 어머니 돈 독차지하려고 한대. 맞아, 친척들 만나지도 못하게 한대. 돈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말순은 이런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며느리 은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말순 몰래 투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 씨.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큰 돈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큰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김재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투자하셔야 합니다. 은행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김재현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작년 수익률이 30%예요. 30%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10억을 투자하시면 1년에 3억을 벌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이건 확실한 투자예요. 김재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 전혀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15년 전통의 회사예요. 정부 인증도 받았고요. 김재현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억 투자하면 3억 수익, 20억 투자하면 6억 수익. 숫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다시 김재현을 만났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투자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얼마나 투자하시겠어요? 10억. 아니, 15억 투자하고 싶어요. 15억이요? 훌륭합니다. 김재현은 기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해요. 시어머니 명의 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어르신들은 전문가 설명을 들으시면 안심하세요. 며칠 후 김재현은 말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은주가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문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김재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큰 돈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잘 관리하셔야 해요.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재현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희 회사는 김재현은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수익률, 안정성, 정부 인증 등을 강조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아니요, 저는 투자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됐습니다. 저는 은행에 넣어둘 겁니다.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김재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말순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투자 같은 거 안 한다. 어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안 된다고 했잖니?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김재현이 나간 후 은주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은주야, 투자는 위험하단다. 엄마가 평생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어머니가 번 돈도 아니면 누가 번 거예요? 로또 당첨된 게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어머니는 너무 보수적이세요. 요즘은 다 투자해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었어요. 형수님이 투자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래, 어떻게 알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집까지 찾아왔다면서요? 응.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진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 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당첨자들 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진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엄마가 안 한다고 했어. 다행이네요. 형수님이 다시 설득하시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진호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일만 생기는 걸까?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며느리는 투자하자고 조르고, 아들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말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그냥 예전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았으면.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다시 김재현과 만났습니다. 말순 몰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투자를 거부하셨어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김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는 투자할 수 없나요? 부인 명의로요? 네. 제 돈은 없지만 시어머니 돈을 제가 관리하거든요. 김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시어머니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나중에 받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요? 네. 일단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은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발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김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억만 투자해 보시죠. 5억이요? 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은주는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말순의 통장에서 5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말순 몰래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김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석 달 후면 좋은 소식 들으실 겁니다. 김재현은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말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잔액이?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35억이 있어야 하는데 3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이 어디로 갔지? 말수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5억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말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통장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고객님, 며칠 전에 인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인출한 게 아닌데요. 본인 확인 후에 인출되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인출하셨나요?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설마. 그날 저녁 말수는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엄마 통장에서 5억이 빠졌는데 내가 뺐니?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제가 인출했어요. 왜? 투자했어요. 어머니한테 좋은 수익 안겨드리려고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허락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은주야, 그게 내 돈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돈이지만 저희도 쓸 권리가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잖아요. 은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수야, 내 아내가 엄마 돈을 몰래 빼서 투자했어. 진수는 놀라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어머니 허락 없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라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가족이 이렇게 변하는 거였구나. 말순의 마음은 조각조각 깨져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순 몰래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진 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거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돈을 몰래 가져갈 수가 있어? 진수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은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도둑질이잖아. 도둑질? 내가 도둑이야? 내가 10년 동안 이 집안 위해 희생한 거 생각 안 해? 그게 어머니 돈 훔쳐도 된다는 이유가 돼?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그만들 해라. 하지만 아무도 말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그만 싸워요. 수진아, 들어가 있어.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왜 맨날 싸워요?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가 우시잖아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중학생 아들 민준이도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밖까지 들려요. 진호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진호야. 말수는 동생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 돈 5억을 몰래 빼서 투자했어. 뭐라고?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정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은주는 되레 당당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범죄예요. 어머니 허락 없이 돈을 빼간 건 횡령이라고요. 횡령? 우리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무슨 횡령이야? 말도 안 돼요. 당장 그 돈 돌려받아야죠. 진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돌려받기는 뭘 돌려받아? 이미 투자했다고. 그럼 투자 취소하세요. 취소는 무슨? 계약했어. 은주와 진호는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진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은 무슨? 당신은 왜 맨날 동생 편만 들어? 나는 누구 편도 안 들어. 그냥 이성적으로. 이성적?
당신한테 이성이 있기나 해? 은주는 남편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수는 하늘에 계신 남편을 불렀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가족이 이렇게 변하는 거였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수님, 그 투자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왜? 뭐하게? 확인해 봐야죠. 사기일 수도 있어요. 사기? 정부 인증받은 회사라고. 요즘 사기꾼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름 말씀해 보세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골든 인베스트먼트. 진호는 즉시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이거. 왜? 뭐? 이 회사. 사기 전력이 있어요. 뭐라고? 은주는 진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골든 인베스트먼트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 중. 유사 투자 자문업체 주의보. 피해자 100여 명, 피해액 200억 원 추정.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형수님, 당장 연락해 보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김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 사무실 주소 알아요? 알아. 강남역 근처. 가봅시다. 지금 당장. 진호와 진수, 은주 세 사람은 급히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이 있다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0층이라고 했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맞아? 진수가 물었습니다. 맞아. 분명 여기였어. 은주는 멍하니 빈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10층 골든 인베스트먼트 아시나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야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뭐라고요? 임대료도 안 내고 튀었어요. 사기꾼들이었나 봐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완전히 당하신 거예요.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세 사람은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5억이 다 날아갔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은주도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사기죄로. 신고. 말수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신고해라.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벌써 50명이 넘습니다. 범인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돈은요?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은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순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말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말순을 안아 올렸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말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요? 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진호가 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이랑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야, 그런 말 하지 마. 형수님이 어머니 돈 5억을 날렸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형수님 때문이고.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형은 왜 맨날 형수님 편만 들어요? 나는 누구 편도 안 들어.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 형수님이 가족처럼 행동했어요? 도둑이었죠.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다 들렸어요. 형수님. 맞아요. 나는 도둑이에요. 어머니 돈 훔친 도둑이죠. 은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그렇다고 해서 진호 씨,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욕해도 돼요. 때려도 돼요. 나는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은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은 어눌해졌고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하실 거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언어장애와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말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꽃이 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말수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실에서도 가족들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순이 누워있는 병실 밖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요? 당연히 어머니 통장에서 내야죠. 형수님이 5억을 날렸는데 형수님이 내셔야죠.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형이 내세요. 나도 여유 없어.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그럼 어쩌라고요? 어머니 돈으로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한 푼도 안 낼 거야? 나도 사정이 어려워요. 가게 운영도 빠듯하고. 형제는 치료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병실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아, 그만 싸워라.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짧은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은 불편했습니다. 퇴원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리치료와 언어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진수와 진호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둘 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예전의 말순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가족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고 슬픔과 배신감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은주가 식사를 준비했지만 말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 어머니 드셔야 기력이 회복돼요.
싫다고 했어. 말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여보도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5억이 날아갔는데? 어머니, 내 돈, 내 피 같은 돈.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말순도 참석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진수가 반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돈 관리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우리가 나눠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진호의 제안에 진수가 화를 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돈을 나눠 가지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를 나눠서 하자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형, 너도 형수랑 똑같아. 어머니 돈 노리는 거지. 뭐라고? 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거야. 보호? 웃기지 마. 형제는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들 해.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들, 엄마한테 뭘 원하는 거니?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매일 싸우고, 엄마 앞에서.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말순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다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할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발. 말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발.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곧 갈 것 같소.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소.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순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집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예전의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고 긴 문장을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일로 바쁜 척했지만 사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을까? 아이들 잘 되라고 고생했는데 이게 뭐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또 당첨자 가족 간 분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순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난해 로또에 당첨된 A씨는 가족 간 재산 다툼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진호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마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니?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한 분을 모셔왔어요. 변호사? 네. 어머니 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진호 뒤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어르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명의 재산이 34억 5천만 원 정도 되시죠? 그래.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모르겠어. 말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 네. 명확하게 정해두시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왔어? 이분은 누구세요? 형, 변호사님이야. 어머니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재산 보호? 무슨 소리야?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이대로 두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잖아. 형수님이 또.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이잖아. 형수님이 5억을 날렸어. 그건 그랬지만 어머니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해. 너 지금 형수 탓만 하면서 어머니 재산 너 혼자 차지하려는 거지. 뭐라고? 형제는 또다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들 해. 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제발. 그만 싸워. 제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이제 지쳤어. 어머니, 너희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싸우지 마.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두 형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편하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 말순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스스로 은행에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하고 싶어요. 말수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 유언 대용 신탁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건가요? 말수는 종이에 적어왔던 메모를 꺼냈습니다. 큰아들 10억, 둘째 아들 10억, 손주들 각각 2억씩, 나머지는 병원비, 장례비.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1시간 후 말수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재산은 자동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무언가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수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주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말수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손이 불편했지만 왼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어.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수, 은주, 수진, 민준. 그리고 말순. 잘 먹겠습니다. 모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할머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민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식사 후 말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 어머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 네, 어머니. 그게 엄마 소원이야.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로또 당첨돼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 돈 때문에 너희들 불행해졌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은주가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은주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말순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잊자. 어머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 진혼의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머니, 저도 사과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형이랑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했어요. 괜찮아.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맙다. 진호야. 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꾸준히 하시고요.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너희들 걱정 끼치지 않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며칠 후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구급차가 왔고 말순은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입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머니, 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말순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어머니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형, 어머니께서 아직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진호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내 어머니, 우리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웃던 그날들이었다.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걸 잊지 마라. 내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 내 어머니, 엄마는 너희들 사랑한다.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로또 당첨됐다가 결국 이렇게 됐네. 돈이 화근이었어. 가족들이 싸우는 바람에 말순의 영정사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전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누가 내요? 당연히 어머니 재산에서 내야죠. 형수님이 내셔야죠. 형수님이 5억을. 또 그 이야기예요?
제발 장례식장에서는 그만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집안 뭐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싸우네. 쯧쯧, 돈 때문에 저 모양이야.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셨습니다. 큰아들 박진수에게 10억 원, 둘째 아들 박진호에게 10억 원, 손녀 박수진에게 2억 원, 손자 박민준에게 2억 원, 손녀 박지은에게 2억 원,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기부.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사회복지단체 기부? 어머니가 언제? 은행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해 신청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진수와 진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5억이 날아갔고 결국 시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말순이 쓴 일기였습니다. 진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날 나는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은 내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았다.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나는 후회한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정말 행복했던 때는 가난해도 가족이 함께 웃던 그때였다. 아이들아, 부디 돈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진수와 은주는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5억을 날린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진호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보지만 어색함만 감돌았습니다. 말순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또 당첨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10억 원씩 받은 두 아들은 그 돈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썼습니다. 손주들에게 간 2억 원은 교육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수진이는 때때로 할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복지단체에 기부된 9억 5천만 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노숙자 쉼터. 말순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말순이 원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1년 후 재래시장에 말순을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금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를 기억하며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시장에서 일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분.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 진수와 진호는 함께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동상 앞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못했어요. 나도. 후회가 많아. 어머니 말씀 기억하세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그래.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지. 형,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두 형제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가요? 우리 관계.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날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진순의 가족과 진혼의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모였고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 덕분에 대학 잘 다니고 있어요. 수진이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진수는 어머니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웃고 밥 먹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생각나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음식이 제일 맛있었지.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만 바라셨어.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할머니한테 보답하는 거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행복이었고 평화였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잘 살아볼게요.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계속됩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욕심이 개입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순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깨달음, 욕심이 아니라 사랑. 그것이 말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